MEXC 거래소에 새로 올라온 파이 USD 원페어 있잖아요. 그거랑 또 새로운 생태계 앱 소식들. 이게 좀 흥미로워서요.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현재 지표들, 또 가격 움직임 같은 거 짚어보고요. 특히 말씀하신 그 USD1, 이게 좀 논란이 있죠. 맞아요. 네, 그 관계라든가 새로 나왔다는 앱들이 뭐 실제로 어떤 건지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죠. 좋습니다. 그럼 주요 지표들부터 볼까요? 유통 공급량이 한 72억 4천만 파이 정도 되는데 어제 마이그레이션 된 양이 그러니까 메인 내수로 간 거요. 네네. 이게 2만 4천 개도 안 되고 계정 수도 47개뿐이다. 이건 좀 의외인데요.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적은 수치긴 합니다. 뭐 현재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지갑 잔액은 한 1,320만 파이 정도 남아 있고요. 잠금 해제된 보상은 이미 20억 4천만 파이가 넘었죠. 아, 꽤 많네요. 네,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한 530만 파이가 또 풀렸고요.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 건 글쎄요,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뭐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내부 정책 변화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가격은 지금 7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군요. 어제보다는 조금 내렸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35% 넘게 늘었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차트를 보면요. 어제 저녁에 좀 하락했다가 계속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모습이죠. 오늘 오전에 잠깐 반짝 오르긴 했는데 다시 그 75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네.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보통 그 가격대에서 이제 사려는 사람, 팔려는 사람 이 공방이 좀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예, 예전처럼 이게 뭐 비트코인 오르면 다른 알트코인들, 특히 파이 같은 코인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냐? 이건 글쎄요,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개별 코인 이슈가 더 중요할 때도 많고요. 바로 그 개별 이슈 중 하나가 지금 제일 큰 화제인 것 같은데 MXC 거래소에 파이 USD1 페어가 상장됐다는 거요. 근데 USD1? 이거 좀 생소한데요. 잠깐만요. 발행사가 트럼프 가문이랑 관련이 있다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USD1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시가총액이 벌써 22억 달러를 넘었어요. 꽤 빠르게 크고 있죠. 오. 발행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라고 하는데 이게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랑 에릭 트럼프가 공동 설립한 곳입니다. 아, 정말요? 네, 그리고 트럼프 가문이 지분 60%에다가 코인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 한 75%를 가져가는 구조예요. 이게 단순히 파이랑만 페어링된 게 아니라 뭐 솔라나나 심지어 트럼프 관련된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랑도 엮여 있다는 점이 좀 이 코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와, 트럼프 가문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라 이거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인데요. 괜히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 보이고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.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WLF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파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나 뭐 평판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반면에 USD1 자체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주장은 합니다. 아, 어떤 식으로요? 뭐 USDT는 예치금 정보가 좀 불투명하다. USDC는 예전에 SVB 사태 때 디패깅 이슈가 있었다. 이런 걸 지적하면서 자기들은 미국 국채나 현금 등가물로 1대1 담보를 확실히 하고 또 미국 기반 커스터디 업체인 빗고에 보관하고 정기 감사도 받는다. 뭐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. 주장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. 이건 뭐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? USDT나 USDC도 논란은 있어도 아직은 잘 쓰이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이게 2024년에 막 나온 거라 뭐 장기적인 신뢰도나 안정성 이런 건 아직 건정이 안 됐죠. 그러니까 MEXC 상장이랑 이 US1 페러 추가가 당장 뭐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파이 네트워크가 새로운 유동성 경로를 확보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좀 잠재적인 위험도 안게 된 상황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신중해 보입니다. 하긴 그렇겠네요. 이게 뭐 주류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지. 네, 지켜봐야죠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내부로 돌려서요. 파이코어 팀이 블로그에서 발표한 새로운 생태계 앱 5가지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 이건 좀 더 파이 네트워크 자체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요. 네, 그렇죠. 이 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파이넷 앱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개발자들이 파이 앱 만들 때 쓰는 도구, 파이 SDK라고 있거든요. 그걸 사용해서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하고 파이 지갑이랑 바로 연동이 됩니다. 아, 브라우저 밖으로는 안 나가고요. 네. 근데 나머지 네 가지는 그냥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고 인증도 따로 해야 해요. 그래서 아이콘에 빨간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. 구분이 되죠. 아, 그렇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앱들이죠?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마켓플레이스, 파이 글로벌 마켓, 실시간 가격 추적기, TX 파이 프라이스. 네, 또 이코머스 플랫폼 BS MPI도 있고 스낵크 게임, 파이톤 게임인데 이건 뭐 리더보드 상위권주한테 실제 파이를 준다고 주장하는데 방식은 좀 불명확하고요. 마지막으로 차트 정보 사이트 찻파이가 있네요. 앱 목록을 보니까 아직은 뭐 마켓플레이스나 가격 정보, 간단한 게임, 좀 기본적인 것들 위주네요. 네, 그렇죠. 아직은 뭐랄까 사용자는 많은데 이걸 활용한 실질적인 킬러 앱 이런 걸 발굴했다기보다는 아직은 생태계의 기본적인 틀을 좀 다져나가는 단계?
그런 인상을 줍니다. 물론 뭐 이런 앱들이 계속 모이면 생태계 다양성은 높아지죠. 네, 오늘 영상 분석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네요. 외부적으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USD1 스테이블 코인이랑 엮이는 소식이 있었고, 내부적으로는 또 새로운 앱들이 추가됐고요. 네, 정리하면 그렇죠. USD1과의 연계는 파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리스크라던가 또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검증 문제라는 과제를 안겨줍니다. 발행 주체의 영향력, 투명성 이런 건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. 네, 또 새로 나온 앱들이 실제로 사용자 활동을 늘리거나 뭐 파이가 진짜로 쓰이는 곳을 넓히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,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이 파이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USD1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동,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에 과연 득이 될까요? 실이 될까요? 잠재적인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